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일본의 근대라고 했을 때 그 근대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개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언제 이제 개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음, 일단 당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아편 전쟁 때 청이 패배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자, 이 에도막부도 이제 그 이런 외국 무역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페리 함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 그 일본 앞바다로 요코하마 앞바다로 들어와서 이제 그 조약 맺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거부를 하니까 함포를 막 이제 쏘면서 무력으로 결국에는 이제 개항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미일 화친 조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한 4년 이후에 미일소 통상조약 해가지고 이제 부속조약, 추가 조약을 이제 또 맺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미일 화친 조약 때 이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조약의 어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 최애국 대우라든지 최애법권 뭐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된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1868년에 바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이지라고 하는 건 이제 천황, 메이지 천황이 이제 이름이고요.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롭게 한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개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음,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 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이제 외국과도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불평등한 조약을 이제 맺게 되니까 지방에 있던 뭐 다이묘라든지 뭐 사무라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제 에도막에 반기를 이제 들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 상품 수입, 물가 상승,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지방 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한 메이지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의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천황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근대화 정책, 그러면서 봉건제, 신분제 이런 거 폐지하고요. 이 근대화 정책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어떤 이제 과학 기술들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양 기술들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도나 법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부국 긍정책이라고 해서 각종 이제 기술 도입하고 세금 제도 개혁하고 뭐 상공업을 육성하고 징병제 이런 거 이제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 여기 외교 정책이죠.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하고요. 또 이제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일본 어떤 근대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명 개화론이라는 걸 주장했죠. 문명, 인간의 어떤 삶과 관련된 이제 모든 거죠. 그걸 다 이제 개화시키자, 모든 거 다 받아들이자.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한 개는 이제 민중의 생활, 민생과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이었다.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 이런 걸 이제 탄압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일본 제국 헌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의의를 보면 우리 아시아 최초로 이제 근대화에 이제 성공을 거두고요. 입헌군주제가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1조에 자 일본 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자 천황은 이제 원수다. 그다음에 통치권 장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천황은 입법권 법을 만들고요. 또 천황은 또 이제 막 임명한다. 관리 임명도 하고요. 통솔 군대도 통솔한다라는 거죠. 모든 권한이 천황에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음, 어,
이제 우리 청일전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거둡니다. 일본은.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요. 조금씩 이제 어떻게 돼요? 대외팽창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류큐라고 이제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그 섬, 요거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요. 이게 현재 이제 일본의 최남단 그 오키나와 섬이 이게 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을 이제 개항을 시킵니다. 자, 운요 사건을, 그러니까 운요라는 이제 배를 끌고 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딱 보면은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했을 때 당시 그런 이제 상황과 똑같이 합니다. 페리 제독의 그 함대가 들어왔었죠. 똑같이 이제 운요 배 들고 오고 조약 맺자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조약에 대해서 이제 음, 동의를 안 하게 되니까 막 한포 쓰면서 강제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 그런 게 이제 다 똑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해법권 인정한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청일전쟁입니다. 우리 청일전쟁 부분은 중국 역사 할 때도 한번 또 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조선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 발생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주하양 맺게 되면서 이제 청일 양군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오히려 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 동학농민운동 발생한 다음에 우리 조선 정부에서 이제 그 관군 파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압을 못했죠. 그래서 고종이랑 그다음에 이제 명성황후가 청나라에다가 이제 원군을 요청해가지고요.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그 텐신 조약에 의해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조선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외국 군대가 또 이제 조선에 이제 딱 상주를 하게 되니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 농민군과 이제 화약을 맺는 거예요. 전주에서 전주 화약 맺고요. 이렇게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외국 군대들 다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일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뭐 황해해전, 평양전투 막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요. 그 청일전쟁의 결과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맺고 청나라의 이제 조선에 대한 종주권 포기시키고요. 그 주인으로 따른다는 거죠. 조선이 그걸 이제 포기시키고 타이완 야오동반도 이제 할양받고요.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야오동반도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삼국 간섭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일본이 이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이제 반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 관계 변화 보면 이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자, 일본이 이제 조선에 대한 간섭이 강화된다. 뭐 가오개혁, 뭐 을미개혁,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간섭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하는데 일본의 어떤 본격적인 산업화 이렇게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야하타, 제철소, 그래서 막 중공업 정책이 막 펼치면서 무기, 공장 엄청 이제 돌리고 그런 이제 상황을 맞게 되고요. 또 영일 동맹 이런 거 이제 체결하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러일 전쟁도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뭐 이제 포츠모스 조약 맺어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그 독점권 이걸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요. 야오동 반도도 이제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과는 을사조약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고 이제 한국을 보호국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근대 확인을 했습니다.